세종실록 100억 원 세종 26년 윤 7월 2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1442년 명정통군영. 옛 성현들의 예를 들어 백성들이 부지런히 농사에 힘쓸 것을 하교하다. 나라는 백성으로 번 돈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 것인데 농사하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의 근원으로 왕자의 정치에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니 오직 그것은 백성을 살리는 천명에 관계되는 까닭에 천하의 지극한 노고를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으로 지도하여 거느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힘써서 농사에 종사하여 그 생생지락을 완수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저 옛날 신농시 같은 이는 처음으로 쟁기와 보습을 만들어 천하를 이롭게 하였고 소호씨는 구호에게 명령하여 농사를 맡게 하였다. 이것은 고대의 성군이 하늘의 뜻을 이어 지극히 바른 도를 세워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천명을 수행한 것이다. 요 임금은 희씨와 화씨에게 명령하여 공경하여 백성에게 농사 짓는 데를 주게 하였으며 순임금은 12목에게 의논하기를 먹는 것은 오직 농사의 때를 지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하우씨는 구혁에 진력하였고 상나라의 조상은 세민의 의지하는 바를 알았었다. 저 나라에 이르러서는 농사로서 나라를 개척하였으니 시경의 빈풍편에 시에서나 서경의 무일편의 저작에 있어서 농사에 힘들고 어려움을 정성껏 마음에 지니지 않은 것이 없어서 깊이 다스리고 오래도록 편안한 왕업을 이루었다. 훌륭하게도 한나라의 문제는 자주 조서를 내려서 해마다 나무 심기를 권하고 조세를 감하며 농경지를 주니 나란히 은생하고 부유하였으며 당나라의 고조는 목제에게 조서를 내려 힘써서 간이하고 고요한 행정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농시를 잃지 않게 하고 태종은 매양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영위하는 데에는 농사때를 잃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된다 하였으니 그가 쌀 한 말에 3전하는 실적을 이루게 한 것이었지 그 인유한 바가 없겠는가. 송나라의 제도에는 곤농 살을 두고 연말에 그 성적에 따라 상부를 시행하였으며 또 주연으로 하여금 매년 술을 준비해 가지고 들에 나가서 부로들을 맞이하여 보고 농사의 힘을 다하라는 뜻을 다이르게 한 것은 아마 또한 여기에 보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크게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께서 천운에 순응하여 나라의 터전을 열으시며 제일 먼저 전제를 바로잡아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내어 농사의 이의를 누리게 하였으니 그 농사를 권장하신 조목이 법령에 갖추어져 있다. 태종이 왕업을 개성하시어 더욱 씨 뿌리기를 수확하는 일을 더욱 힘쓰셨다. 특히 어리석은 백성이 심고 가꾸는 방법에 어두운 것을 염려하시어 유신에게 명령하여 우리나라의 말로 농서를 번역하게 하여 중앙과 지방에 널리 반포하시고 후세에 전하였다. 과득한 내가 왕업을 개성하였으는 밤낮으로 겁내고 두려워하오니 우러러 전대 때에 이러하였음을 생각하고 오직 조종의 을 법으로 한다. 돌아보건대 농무는 마땅히 백성에게 가까운 관리에게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이므로 그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임명하고 친히 격려하고 교육하였다. 또 차례로 주현에 물어서 그 땅에서 이미 시험한 결과를 모아서 농사 직서를 만들어 농민들로 하여금 훤히 쉽게 알도록 하기에 힘썼으며 혹이나 농사에 이로울 만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여 거론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 힘을 다하고 땅에는 버려둔 이가 없게 되기를 기대하였는데 백성들에게는 저축할 여유가 없어서 한번 흉년이 들면 문득 굶주린 얼굴들을 하니 이것이 어찌 아전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들어 힘써 종사하지 않음이 적기 때문이겠는가. 내가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일찍이 옛날의 어진 수령들을 살펴보건대 한편 이로운 일을 일컬었을 때에 백성이 실제 혜택을 받은 것은 부지런히 노력하여 이루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가 발해의 수령이 되어서 농사짓고 누에 치는 일을 힘써 권장하였는데 백성들이 도금을 차고 다니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소와 송아지를 사게 하였으며 봄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기를 권하고 겨울에는 곡식들을 거두어 모으게 하니 백성들이 다 부유하고 충실하게 되었다. 소신씨는 남양의 수령이 되었을 때 백성을 위하여 이의되는 일을 하기를 좋아하여 몸소 경농을 권장하느라고 들에 나다니면서 편안히 앉아있는 때가 적었다.
가다가 물이나 샘을 보면 도랑을 만들어 관계를 넓히고 백성들이 그 일을 얻어서 농사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면이 구진의 수령이 되니 그곳의 풍속은 사냥을 생업으로 하고 소를 부려 농경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번번이 곤핍하게 되므로 이에 농기구를 주조하여 개간을 가르치고 해마다 개간을 넓히니 백성들이 자족자급하게 되었다. 신차는 하남의 수령이 되어서 농상을 독려하고 권장하되 친히 스스로 살펴보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포백과 물화를 주어뒀고 게으른 자에게는 주회를 주었으며 주문공은 남강의 수령이 되었을 때 계시문을 인쇄하여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하였는데 그 계시문에는 갈아엎고 시비하고 씨를 뿌리며 제초하는 절차에서부터 삼가 콩을 심는 법과 제방과 못을 수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술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순순히 타이르며 때로는 친히 그들을 순시하고 가르친 대로 하지 않은 자는 처벌하였다. 모든 이런 일들이 어찌 그렇게 해야 할 이유 없이 번거롭고 소유함을 좋아하여서 하였겠느냐. 대체로 보통 사람들의 심정은 그것을 거느리고 스스로 힘쓰고 놓아두면 게을러지는 것이다. 선철이 말하기를 일명의 벼슬을 받은 선비라도 진실로 남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면 남에게 반드시 구제함이 있다고 하였다. 하물며 지금의 감사와 수령의 책임을 맡은 자는 다할 수 없는 고난을 잡고 있어서 한 지방의 기쁨과 슬픔이 그 한 몸에 달려 있음이겠는가. 만약 성심으로 어루만지고 불쌍히 여긴다면 어찌 옛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겠는가. 대체로 말해서 농가의 일이라는 것은 농사의 시기를 일찍 시작한 자는 수확도 또한 이루고 힘을 많이 들인 자는 수확도 또한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농정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오직 그 적절한 시기를 어기지 않고 그 농사에 바칠 힘을 빼앗지 않는 데 있을 뿐이다. 온갖 곡식은 심고 씨 뿌리는 것이 각각 그때가 있는 것이니 적어도 때를 한번 잃어버리면 해가 다하도록 다시는 따라갈 수 없다. 백성의 몸은 이미 하나이니 힘을 둘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을 빼앗는 일이 관에 있다면 어찌 농사에 힘쓰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인사를 이미 다 하였다면 비록 천운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또한 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윤의 구전제도와 조과의 대전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늘에 경험한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정사년에 후원에 농사 짓는 것을 시험하여 사람의 힘을 더 할 수 없이 다 하였더니 과연 가뭄을 만나도 한재를 일으키지 않고 벼가 매우 잘 되었었다. 이것은 우연히 천재를 만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구제할 수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전에 말하기를 백성이 살아가는 길은 부지런한 데 있고 부지런하면 빈핍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서경에는 말하기를 게으른 농부가 스스로 편안하여 힘써 수고로움을 짓지 아니하고 밭 일항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피와 기장을 가리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비로소 차라리 근로에 지나칠지언정 태타한 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나 백성이 부지런히 힘쓰고자 하더라도 관에서 권하고 시킴이 성실하지 아니하면 그 힘을 발휘할 곳이 없을 것이다. 또 망종이라는 절후는 사람의 힘이 넉넉하지 못하여 비록 다 일찍 하지는 못할지라도 만약 이때만 읽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을에 곡식이 성숙할 가망이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특히 망종이라는 절후를 한정으로 하여 늦어서 실동하기보다는 이때를 읽지 말고 파종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때를 가려서 파종하는 시기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농사에서도 또한 되게 일찍 파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수령들은 예전의 상습에 익숙하여져서 비록 파종때를 당하고도 스스로 말하기를 망종이 아직 멀다 하고는 모든 농지에 관계되는 소송사건을 즉시 처결하지 아니하며 종국과 양국의 진대 등의 사물을 항상 빨리 처리하지 아니하여 번번이 시기를 늦추어 버리곤 한다. 혹은 수령이 비록 감사에게 보고하여도 감사는 호조에 이첩하고 호조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의정부에서는 사유로 갖추어 계문해야 하므로 전진해서 서로 문서를 왕복하고 있는 동안에 망종은 이미 지나가고 만다. 어떤 이는 농경의 적절한 시일을 알지 못하고 한갓 곤과한다는 이름만 얻기만 꾀하여 너무 일찍 심기를 독려하기 때문에 종묘가 살지 못하여 도리어 농사를 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참으로 절후에 이르고 늦은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계획이 어설퍼서 일이 시기를 잃게 하는 자도 또한 있다.
이랬어야 어찌 근심을 나누어 백성을 사랑하는 자의 도리일 수 있겠는가. 누구든 나와 함께 착한 정치를 같이 하려는 자들은 나의 위임한 뜻을 본받고 조정의 백성에게 두텁게 하신 뜻을 법을 준수하며 전현들의 농사를 권고한 규범을 보고 널리 그 지방의 풍토에 마땅한 것을 물으며 농사를 참고하여 시기를 앞서서 미리 조치하되 너무 이르게도 말고 너무 늦게도 하지 말라. 더구나 다른 부역을 일으켜서 그들이 농사 시기를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니 각각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힘쓰도록 인도하라. 밭에 일하여 농사를 힘써서 우러러 어버이를 섬기고 굽어 자녀를 길러서 나의 백성의 생명이 장수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한다면 그의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며 예의를 지켜 서로 겸양하는 풍속이 일어나서 시대는 평화하고 해마다 풍년은 들어 함께 태평시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고 하였다. 9호 농사일을 맡아던 9가리 즉 춘호, 하호, 추호, 동호, 극호, 행호, 소호, 상호, 노호로이다. 구혁은 전답 사이에 있는 도랑이고 일명의 벼슬은 낮은 벼슬이며 구전제도는 해마다 전들을 받고 곡식을 심는 농법이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26일 개묘 첫번째 기사 병조 판서 한학 예조 판서 김종서 등에게 전법을 개정할 것을 말하다. 우참찬 이숙지 충청도 관찰사 김조 사원 지평 김인민 사관은 우헌납 신후감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공법을 시행하고자 하나 대소 시민들이 입법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논이 각각 다르므로 장차 하 3도의 2 주군의 대신을 보내어 전법을 개정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나의 본의를 알게 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정인지를 불렀으니 인지가 오거든 같이 의논하여 계문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27일 갑진 첫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과 우헌남 신후갑 등이 공법을 정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금년은 한재가 매우 심하여 경기 충청도의 해변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라도 경상도만은 벽곡식이 꽤 잘 되었다고 하나 신등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므로 억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신등의 눈으로 본 충청도에 대하여 말한다면 산군은 비록 조금 잘 되었다고 하겠으나 이삭에 나오지 않은 것이 매우 많사오니 청하건대 공법을 정지하시고 조관들을 나누어 보내서 손실을 다품하게 하고 따라서 전제의 품등도 살피게 한다면 아마 두 가지가 다 완전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진실로 옳지 못하다. 금년은 기근이 가장 심한데 만약 조관을 보낸다면 한두 사람이 두루 다 볼 수 없는 데다. 또 그들을 공개 접대하는 패가 또한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인민 등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훌륭한 법을 어찌 내가 시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처음에는 시행하고자 했으나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어지러움으로 마음속으로 장차 시행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한다면 어찌 이 말을 듣고는 그렇다고 하고 저 말을 듣고도 또한 그렇다고 하겠느냐 하고 마침내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27일 갑진 두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조가 실롱한 지역의 수술을 감면해 줄 것을 건의하다. 본도의 바닷가에 있는 주군은 연곡이 흉작이고 3군에 이르러서는 조금 잘 되었습니다. 만약 조금 잘 된 곳만이라도 공법을 시행하여도 좋겠습니다만 흉작인 곳은 실로 불쌍하온데 더군다나 재상이 있는 곳에는 장량하여 수술을 감면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정하여 있는 법이오니 청하건대 신령한 곳에 대하여는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게 하고 조관을 보내어 실지를 검열하고 수조를 감면하시오면 온 도내의 백성들이 두루 성은을 입겠습니다 하고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말하기를 주의 말이 옳다. 재상을 입은 곳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집계하여 계문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28일 을사 첫번째 기사 동궁이 예문 대제학 정인지 예조판서 김종서 등을 인견하고 전품의 개정을 의논하다. 예문대제학 정인지가 서울로부터 행지소에 나아가니 동궁이 정인지와 예조판서 김종서 우참찬 이숙지
보승지 이승손, 좌보승지 황수신을 인견하고 전품의 개정을 의논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28일 을사 두번째 기사 지평 김인후가 우헌납 신후감의 공법을 반대하는 상수. 연명으로 상수하기를 신등이 극이 생각하오니 국가에서 다펌이라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하삼도의 공법을 세우고자 하니 그 본인은 불미하지 않으나 그러나 이 법이 한번 세워지게 되면 조세가 차츰 무거워져서 백성들의 생계가 날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한재가 매우 심하고 그 위에 풍해까지 입었습니다. 경기 충청도의 해변에 있는 각 고을은 백성들이 농사를 실패하여 현시에 당장 먹을 것이 끊어져서 아침 저녁으로 슬픔에 잠겨 탄식하고 있사오니 진구하여 살리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른 고을로 옮겨가 취식함으로써 그 생명을 연장하고자 할 것이었고, 그리고 곡식이 성숙하였다는 것도 신령한 고을과 진시로 조그마한 차이도 없습니다. 전라경상도의 벼곡식의 손상과 충실의 상태는 신등이 보고 듣지 못하였으므로 진술하여 품청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신등이 보고 들은 충청도 한도에 대하여 말한다면 어떤 것은 종묘가 살아남지 못하였고 어떤 것은 자랐으나 이삭이 나오지 않았으며 어떤 것은 결실하지 않아서 손상되고 황폐한 땅이 열에 다섯은 되어 백성들의 생활은 진시로 한심합니다. 풍년일이 든 곳이라면 비록 공법을 시행하더라도 오히려 좋다고 말할 수 있으나 손상된 곳은 많고 결실한 곳은 적어서 백성들은 먹기도 오히려 어려운데 어디에 남은 곡식이 있어서 조세액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령한 고을에는 공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법은 당초에 좋고 나쁜 것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설립하고자 한 것이니 편익하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지하는 것이 그 본래의 뜻입니다. 지금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가 하오니 바라옵건대 본도로 하여금 우선 공법을 정지하고 다펌하여 수세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여 백성들의 소망을 안위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만약 풍년이든 각 고을에는 갑자기 공법을 혁파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우선 신령한 주군만이라도 이 법을 시행하지 말게 하시옵도 신등의 소망이옵니다. 신등은 눈으로 현실 피해를 보고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서 우러러 천청을 번독하옵니다 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도사 이전지가 진상을 올리게 해달라고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다. 금년은 본도의 벽곡이 잘 되었습니다. 12군만은 조금 송산된 곳도 있사오나 청하건대 상망의 진상을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신은 이 때문에 왔습니다 하며 예조판서 김종서, 우참찬, 이숙지, 예문대제학, 정인지도, 승정원과 함께 아뢰기를 신등의 소망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청하건대 허락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비록 간절하고 극진하나 나는 끝내들을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찰관을 청안현에 보내 전지의 품등을 분류하게 하다. 경찰관으로 내자 판관 박회 사직 조욱생 등을 청안현에 보내어 그곳의 전지의 품등을 분류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종수, 우참찬, 이숙지 등을 청안현에 보내 벼곡식을 살펴보게 하다. 장차 공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세 사람이 본 것의 가볍고 무거움이 서로 달랐는데 인지는 말하기를 백성들은 모두가 제가 보는 것을 과중하다고 하였는데 숙지가 분류한 전품과 비교한다면 제가 한 것이 가벼운 편입니다 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보낸 사인 정사가 문안들이다. 술과 과일을 올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한빌도 도질제사 김효승이 전문을 올려 승자된 것을 사례하다. 자헌대부로 승자된 것을 사례하였다.
세종시록 105군 세종 26년 8월 5일 시내 첫 번째 기사. 범죄인을 함길도에 입거시키는 일을 신중히 할 것을 병조에 전제하다. 나이 70세 이상 된 늙고 병든 부모나 조부모가 있고 복량할 다른 자손이 없는 자는 함길도에 입거시키지 말라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하였으나, 만약에 범죄자라면 죄의 경중과 늙고 병든 부모, 조부모가 있는 것도 가리지 않고 모두 입거시켰으니 실로 타당하지 않다. 일찍이 입주한다는 그만이지만 지금부터는 범죄인으로서 입거시켜야 할 사람들 중에서 70세 이상인 자와 7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가 있고 그들을 거두어 구휼할 다른 자손이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죄의 경중과 70세 이상인 부모, 조부모의 유무와 독자라는 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구분하여 죄다 깨달아야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도록 깊이 항식을 삼으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5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야인 소로가모의 거취에 대해 의논하다. 함길도 도우질제사 김효성이 지게하기를, 소로가모가 회령질제사 이인화에게 말하기를, 나의 부모는 나이 80세를 넘었으니 멀지 않아서 이 성대를 떠날 것이온데 제가 독자라서 복량하지 못하고 따로 성내에 살고 있으니 심히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효도하여 복량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였는데, 그가 인하와 함께 말할 때 혹은 얼굴빛을 화순하게 하고 어떨 때는 흥분하여 말하기를, 내가 성내에 사는 것은 죄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고 하므로 인하가 반복하여 다이러서 중지시켰으나, 야인은 성질이 본래 행포하니 혹은 술에 취하여 아내를 데리고 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억지로 중지시키면 반드시 화를 쏘거나 칼을 휘두르서 사람을 상해할 것이오니 원컨대 처리할 방법의 지시를 내려주옵소서 하며 임금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니 영의정 황의조와 참참권제 예조판사 윤현 등이 의논하기를, 소로가모의 마음은 비록 헤아릴 수 없으나 그의 말은 살이 맞는 것으로 간절하고 슬퍼한 데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성 밖에 살고 있사온데 소로가모만을 구적의 습격이 두려우니 성내에서 살아야 한다고 위하하는 것은 또한 살이 맞지 않을 것이며, 소로가모도 반드시 그렇게 믿고 청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풍속이 다른 외인을 대우하는 데는 반드시 성심을 열어서 그의 마음속에 통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의심하여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편에서 먼저 의심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저 편에서 어찌 우리를 믿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로가모를 타이른 것이 두 번이나 되었고 그 타이른 말도 더욱더 절실하였는데, 그가 죄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품는 것입니다. 그 부모와 함께 성내에 두어둔다면 오직 저들의 목축에 방해될 뿐 아니라 우리의 공억하는 폐단도 또한 적지 않으니 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말이 사리에 맞는 것이니 마땅히 우선 그의 말에 쫓아서 그가 성 밖에 임의로 왕래하도록 맡겨두어서 우리의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보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거짓 속이는 음모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신계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소로가모에 다이르기를, 너의 말이 사리에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부모가 살고 있는 성 밖은 구적이 두려우니 늙은 부모 어버이를 성 안의 집안으로 모셔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량하는 것이 매우 편히 가겠다고 하고, 또 가무의 처부모로 하여금 자기의 의사로 딸을 보러 온 것처럼 하게 하되, 가무가 만약 성 밖에 나가 살 뜻을 말하거든 대답하기를, 나의 딸 아이는 나이가 젊은데 성 밖에 나가 살면 구적이 두렵다. 그러니 만약 나의 딸을 영구히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전하의 명령을 따라 성 안에 들어가 살라. 그렇게 한다면 뒷날에 거신도 없고 부부의 도리도 영구히 잃지 않을 것이다 고 하게 하며, 또 회령절제사로 하여금 타이르게 하기를, 전하가 너를 대우하며 속과 겉이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성 안에 살도록 명령하시고 자주 우리들에게 하교하시어 너희 집과 수용품을 갖추지 않음이 없게 하셨는데, 너가 지금 성 밖에 나아가 살고자 한다면 전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대우함이 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죄책이 따라올 것이다. 너가 만약 마음에 부족한 일이 있으면 숨김없이 말하라. 내가 마땅히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가 비록 비력술이 높으나 너희 부모는 너와 함께 나의 관하에 오래 살아서 우리에게 귀한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 내가 너의 일 때문에 죄를 받는다면 너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라고 하게 하고, 또 가무의 부모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들 가무가 성 밖에 나와서 너와 함께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봉양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구족이 매우 두렵다. 그러니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아들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이 매우 편히 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무를 다 이루고 다시 그의 반복하는 심정을 살펴서 자세히 기술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예조 판서 김종수와 우참찬 이 숙치는 아래기를 처음에 내지의 여자로서 이 오랑캐에게 시집가게 한 것은 그가 점차로 내지에 와서 살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영구히 반복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자 한 것이온데 중간에 변경하여 그의 아내를 회령으로 보내어 성 안에서 살게 한 것은 후일을 보여서 실은 밖으로 배반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의 집에 내보낸다면 그를 금지할 방법이 없게 되어 반드시 배반할 마음을 낼 것이었고 지금 그가 급급히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것도 또 헤아릴 수 없으니 마땅히 전일에 의논한 바에 쫓아서 성 안에 살게 하되 그의 왕래를 끊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공업의 경비는 가무의 녹봉에 준하여 지급하는 양곡의 녹봉의 수령보다 초과함이 없게 하소서 하고 대제학 정인들은 의논하기를 대체로 오랑캐라는 것은 낭자와 같은 양심을 갖고 있으므로 언쟁과 신의와 벼슬과 복록으로 얽어맬 수는 없습니다. 관성의 중요한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만전한 생각은 아니오나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하였으니 우선 종수의 논의에 조치옵소서 하는 임금 여러 신하들의 언론을 검열하고 드디어 도질제사에게 하유하기를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으나 내 생각으로는 신계와 김종수의 의논이 옳게 여겨진다.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것은 사리에 당연하다. 그러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어버이를 봉양하겠다는 저 오랑캐의 말이 매우 절실하더라도 지금 불러들여 안정시키는 때를 당하여 놓아주어 그의 집에 보낸다면 점차로 도망하고 배반할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술책 속에 빠질 뿐 아니라 중국의 비웃음을 받음이 더욱 클 것이다. 서로 가문은 당초에 지성으로 기순하여 회령의 성 밖에 집을 짓고 살기를 청함으로 국가에서 그의 청에조차 살게 하였더니 이어서 성 안에 집을 짓고 늙은 병든 어버이를 받들어 함께 살기를 청함으로 또한 그 청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지금 소로가무가 이미 그의 처자를 성 내에 옮겨놓고 또 성 밖에 옮겨가고자 하여 엎치락뒤치락 믿기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마땅히 회령 제제사로 하여금 가무에게 설유하기를 너가 전일에 청하기를 부모가 모두 늙고 병들었으니 만약 적변이라도 있으면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늙은 어버이를 성 내로 모셔다 성보 안에 들여오게 하기는 사세가 어려우니 원컨대 성 안에 집을 지어주신다면 늙고 병든 어버이와 함께 살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변에 대응하겠습니다 하고 하여 그 심정이 간절하고 측은한 데서 나왔으므로 위에 전달하였더니 국가가 이미 그 청을 허락하고 너로 하여금 아내를 데리고 와서 성 안에 살게 한 것은 국가에서 너희 뜻을 가상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만약 성 밖에 옮겨가 살고자 한다는 뜻을 국가에 전달한다면 국가에서는 반드시 앞뒤가 서로 어긋남을 책망할 것이니 우리들이 장차 무엇으로 이에 대비하겠는가? 반드시 허리멍텅하게 계달한 죄를 받을 것이니 너의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전일의 약속을 지켜서 부모와 함께 성 안에 와서 살면서 편익하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고 하라. 경은 마땅히 여러 신하들의 논의와 전황의 일을 참고하여 비교하고 헤아려 정하여 장계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최습, 이귀 등을 황해도 평산부에 보내 자녀를 간선하게 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0일 무오 첫 번째 기사 김종수, 이숙치, 정인지 등과 제언을 축조하는 일을 의논하다. 동궁이 의사청에 나와서 김종수, 이숙치, 정인지 등을 인견하고 공법을 과 수세의 많고 적음을 의논하니 종수가 인하여 아뢰기를 제언은 농사에 매우 유리합니다. 예전에 우희열이 그 일을 전담하였사온데 그 중에 적당하지 못한 것도 비록 있었으나 농민이 제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지금 만일에 제언의 설치를 다시 일으킨다면 한지를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고 인지 등은 아뢰기를 경상도에는 제언이 있는 곳이 많으므로 토지의 비옥함이 다른 도보다 배나 더하온데 이는 명백한 효과이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말하는 저 수지의 일은 매우 나의 마음에 맞는다.
희열은 비록 특이한 재능은 없었으나 그의 성질이 순직함으로 태종께서 믿고 맡겼던 것이다. 희열이 경기감사가 되어 재원을 많이 쌓았으니 사람들이 그를 헐뜯어 말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원을 설치하면 농민에게 매우 이로운 것인데 그것을 헐뜯어 말하면 잘못이다 고 하셨으니 그 중에 적당하지 못한 것도 있겠으나 그 유리한 것도 많은 것이다. 지금 내가 다시 축조하고자 한다면 대간이 반드시 불가하다고 말할 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를 시험해 보겠으니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할 만한 자이겠는가? 만약 정통하고 밝은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곽수경은 산술에 매우 정통하여 산천의 고주를 다 알았다고 한다. 지금 이순지, 김담이 다 산술을 정통하게 연구하였으니 이들에게 이를 맡기고자 하는데 그들이 마침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니 종서가 아뢰기를 제 언을 축조하는 것은 큰일이오나 만약에 지위가 낮으면 사람들이 정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지는 좋겠습니다마는 김담은 지위가 낮기 때문에 단독으로 맡기기는 어렵겠사오니 청하건대 인지로서 그 일을 맡게 하고 순지와 김담으로 종사관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을 것 같다 하고 즉시 순지를 서울로 불렀다. 제 언은 저수지.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3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한학 김종서 등의 청을 받아들여 전품의 개정을 미루다. 한학 김종서의 이숙지 이승손이 아뢰기를 금년은 한재가 가장 심하니 전품을 분동하는 일은 얼측년 가을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은 것 같다고 하고 즉시 유서를 도순찰사 정인지에게 내리기를 충청도의 빙과 경상도의 함안 고령과 전라도의 광양 고산을 제외한 그 밖의 각 고을의 전품은 개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3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경상도 일대의 연분을 관찰사가 나누어 가릴 것을 병조에 점지하다. 충청도의 청안, 비인과 전라도의 고산, 광양과 경상도의 고령, 함안 등 현의 금년 연부는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나누어 가려서 계달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3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일본국에 표류한 김목과 막금 중에 김목만이 돌아오자 막금의 귀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다. 일본국 비전주 테스 원희가 우단도로를 보내 우리나라의 풍랑에 표류하여 간 김목을 돌려보내왔으므로 그에게 면주, 저포, 마포 각 1필과 잡지화석 10장, 효포피 각 2벌, 백자 200건을 주어 보내고 우단도로에게 옷 2벌, 가신과 면주 8필, 면포 8필, 호피 2벌, 백자 1서, 소주 10병 하사했으며 김목에게는 옷과 갓을 하사했다. 처음에 김목이 아우 막금과 함께 일본에 표류하였다. 이때 이르러 김목은 돌아오게 하고 막금은 오도포에 머물러 있으며 우고도로의 종이 되었다. 드디어 예조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제주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 김목과 막금 등의 형제가 불행하게 풍랑을 만나 귀국 땅에 표류해 간 것을 김목은 비주테스 원공이 이제 돌려보내 주었으나 그의 아우 막금은 조카가 점유하여 부리는 바 되어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그의 부모 형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바라보며 서로 생각하는 점과 생각이 더할 수 없습니다. 생각컨대 귀도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예전부터 교통하여 한 지방과 같으니 피차간에 인민을 강점하여 두고 돌려보내지 않는 일은 도리상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조카는 이 점을 생각하고 급히 본인을 돌려보내어 그들의 가족이 한데 모이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그 성의를 가상히 여겨 관대함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니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3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등이 최원을 사형에 처하지 말 것을 아뢰다. 최원이 공을 바라고 항복한 자를 죽인 죄는 도리상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요 대사령이 없었다면 다시 논의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행히 은사를 만나 그 죄가 죽이지 않는 범위에 들었사온데 도리어 법을 굽히고 적용하는 율을 변경하여 반드시 모살죄로 논단하여 사형에 처하려고 하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만약 미리 먼저 살인, 강도, 강간의 계획을 꾸며서 시위한 죄적이 현저한 것이라면 모살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양편의 군대가 서로 접전하는 창졸간의 경우에 이 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예전에도 듣지 못하온데다가 또한 모든 형률을 적용할 때 가벼운 죄라면 비록 비부죄라면 혹 비부하여 적용할 경우는 있을지언정 극형에 이르게 하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문을 준용하여 사형에 처한다면 다만 어질게 용서한다는 뜻의 부끄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후인들도 반드시 논평하는 자가 있을 것이옵니다. 또 그 논평하는 사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서 율문에 가탁하여 굽혀서 변장을 주겠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사후에 율문을 다른 조문으로 고쳐 사형으로 처리하는 일이 지금 만약 나쁜 전례를 만든다면 아마 후일에 잘못을 본받은 근심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만약 용서할 수 없다면 반드시 비부의 율을 원용할 것이 아니고 특히 군법으로 행형하는 것이 그의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하였다. 비부는 어떤 죄가 율문에 정한 조문이 없을 때 사정과 조리를 고려하는 유사한 조문과 서로 비교해서 더할 것은 더하고 감할 것은 감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청주 향교의 통감훈이 성리군서 건사록 등을 하사하다. 통감 강목, 유문, 한문, 통감, 전료, 집성, 소학, 사륜집을 각각 한 벌씩을 청주 향교에 하사하여 생도들로 하여금 익히도록 하니 생도들이 전문을 올려 이를 살해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절의를 지킨 연려들에게 연려문을 세워주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담양 사람 우씨는 남편이 죽은 뒤에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다가 밤에 집에서 쉬라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불에 치열하여 사람들도 구제하지 못하니 우씨가 불을 무릅쓰고 들어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왔으며 뒤에 아버지가 개가시키고자 하니 우씨가 죽기를 맹세하고 줬지 않았습니다. 황해도 성사람 소금은 나이 13살인데 아버지가 미친 병에 걸리니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서 피를 흘려 약을 타서 마시게 하더니 아버지의 병이 곧 나았다고 합니다. 전라도 전주사람 이씨는 나이 14살에 시집가서 19살 때 남편이 죽으니 아버지가 거의 일찍 과부된 것을 슬퍼하여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이씨가 도망쳐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서 죽기를 맹세하고 변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남편을 장사함이 예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시어머니를 극진한 효도로 섬기다가 시어머니가 죽으니 상에 그 예를 극진히 하였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 소사는 남편이 죽으니 3년 동안을 슬피 울어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일찍 과부된 것을 슬퍼하여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굳게 거절하고 쫓지 않은 채 30여 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하오니 청하옵건대 모두 정문을 세우고 복호하여 절의를 권려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중각사에서 관비를 사역시키는 것을 엄금할 것을 형주에 전지하다. 경중각사의 경숙처에서는 연호를 사역하지 말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나 외방의 각 골수령들이 사신을 지대하는 등과 같은 일로 경숙처에서 관비를 사역시키는 자가 간혹 있다 하니 지금부터 엄금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종친의 부모 성묘를 1년에 3번씩으로 정하게 하다. 중부시에서 아래기를 현행법에 조관의 친부모의 분묘에 성묘하는 것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유독 종친에게만 일정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년의 속절 때에는 친부모만이 아니고 조부모, 외조부모, 수양부모에 이르기까지 성묘를 다니니 실로 번거롭고 자주 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친부모의 하나의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고 그 밖의 성묘는 조관의 예에 따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종친의 부모 분묘의 성묘는 1년에 3번씩 하도록 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대흥의 죄수 김삼을 차명에 처하다. 형제의 사례기를 충청도 대흥의 죄수 김삼은 사람을 모살하였으니 청하건대 율문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대마도에 윤인보를 보내는 일을 의논하다. 변효문, 강권선 등이 대마도에 이르자 모두 고류를 당하였더니 오랜 뒤에야 깨닫고 우리하여 돌려보내었다. 이때에 와서 외인이 드디어 정대랑을 보내어 전일에 보낸 적의 소재를 물었다. 임금이 장차 윤인보를 대마도에 보내어 종정성에 사항을 하사하려고 하였는데 외인의 부형과 자제가 원망하고 분하게 여김을 그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의심하고 위태롭게 여겨 보내지 아니하고 이 정부에 전지하기다. 내가 인부를 대마도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이제 정대량이 오기를 기다려서 김종수로 하여금 정대량의 말을 듣게 한 뒤에 그 가고 머무르는 것을 정하겠다. 지금 수거한 보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일에 권선, 효문 등이 죄다 고류를 거의 한 달이나 당하여 무례함이 이에 이르렀는데 그늘의 대마도 소식은 그 진위를 비록 알 수 없으나 강한하고 분심을 품은 자들이 도리어 다른 병고를 일으킬까 염려됩니다. 비록 병고는 나지 않더라도 전일과 같은 고류라도 하여 놓고 무도한 말을 하거나 또는 피살된 외인의 부형과 자제들이 칼을 빼가지고 악독한 짓을 멋대로 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무리한 일이 있게 되면 심히 모욕을 받을 것이오라 우리나라에서 어찌 안연히 앉아서 받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전일의 전지에 따라 정대량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윤인보를 보내고자 하였으나 그대가 온다는 소문은 듣고 보내지 않고 그대로 하여금 통유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여 다 이르면 저편에서 비록 인보가 간다는 말을 듣고 있었더라도 마음에 의심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하였는데 이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의논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사신 정대랑이 청주에 도착하자 김종수와 이숙치를 보내 위로하다. 처음에 경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종정성이 보낸 정대랑 등과 반인 요5 등을 청주에 보내라고 하였더니 이때 이르러 정대랑이 청주에 도착하였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옷 한 벌을 내려주고 또 예조판서 김종수와 우참찬 이숙치를 청주에 보내 연회를 열어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 등이 이순몽의 서용에 대해 아뢰다. 이순몽에 대한 섭 3평 지평 김인민과 우헌납 신후갑이 아뢰기를 판중추원사 이순몽은 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도지무가 되었습니다. 장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소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이미 서 있는데 순몽은 남의 정리를 많이 받아서 금령을 범하였으며 또 신문을 받을 때에도 한가하고 승복하지 않아 도무지 대신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갑자기 소용하신다면 뒷사람은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죄는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다. 제가 비록 작더라도 만약에 고의로 저질렀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인민 등이 여러 날을 두고 간절하게 간하였으나 임금이 끝까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순몽의 사람됨이 재물을 탐내고 여색을 좋아하며 자산이 아주 많아서 권문 요로에 뇌물을 주곤 하여 세상에 중시를 받게 되니 군현의 수령들과 연변의 만호, 천호 등이 그의 문객 중에서 많이 나왔다.
수령과 만화가 장차 부임할 때는 반드시 물품을 정리하였으며 임소에 부임하게 되면 순몽이 사람을 보내어 곧 그 주소낸 대가를 받는 것이 상인이 장사하듯 하니 당시 여론이 그를 더럽게 여기었다. 또 영흥대군에게 연주를 되어 수양되었으므로 영흥의 생신을 당할 때마다 진귀한 부물을 많이 올리니 임금이 영흥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순몽을 총우하여 조정의 신하가 이에 미치는 이가 없었다. 총의를 믿고 교만하고 횡포하여 비록 여러 번 죄악을 범하였으나 임금이 번번이 관호하게 용산이 더욱 끓이는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한스럽게 여기었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과 우헌납이 재차 이순몽의 서용 명령을 취소할 것을 간호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순몽의 죄를 장으로 계상하면 거의 17관이나 되었는데 전일에도 가장 가벼운 벌로 처벌하시더니 겨우 3, 4개월을 지나자 갑자기 서용하시니 법을 범한 자를 징계할 바 없사옵니다. 청하건대 이 명을 정침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어찌 이로써 끝내버리고 서용하지 않는단 말이냐 하였다. 인민이 굳이 두세 번을 주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십니까?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한하, 김종서 등이 행행기간을 내릴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이숙치가 아뢰기를 의정부에서 신등에게 글을 보내기를 이번의 행행은 폐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는 데다 또한 날씨도 따뜻하고 좋으니 60일 동안만 머무르시는 것은 기일이 촉박한 듯합니다. 더 체류하시기를 추천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하였으니 청하건대 신등의 소망에 따라서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머무른 것은 60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즉시 병조에 전지하기를 오는 9월 22일에 회가 하겠으니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4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흉작을 이유로 평안도 일대의 향교를 방학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금년은 농사가 흉작이어서 흉년의 구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그 밖의 각고 향교는 을충년 가을까지 방학하게 하되 그 중에 취약하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학장으로 하여금 교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4일 경우 세 번째 기사 형주판서 안승선을 성절 축하사절로 복경에 보내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4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은사 중추원 부사 양후가 복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4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밀성군 이침이 민승서의 딸을 친명하다. 이침이 풍조창 사 민승서의 딸을 친명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4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도춘 순찰사 정인지에게 세법에 대한 유서를 내리다. 지금 청안의 전품을 정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고을의 준칙이 되는 것이다. 행제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3대 신이 친히 살펴 정한 것이며 반드시 지나치거나 부족하다는 비난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6고을의 전품은 다 결정된 뒤에 지금 정한 조세로 계산하여 보아 너무 무겁다고 의심되면 감하고 너무 가볍다고 의심되면 보태는 것은 다 나의 심중에 있는 것이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경히 심시할 때에는 조세의 총액이 많고 적음을 마음에 두지 말고 일체 경히 배사할 때에 말한 바에 의하여 청안의 정품을 본받도록 하라. 지금 정부에서 조세의 법을 의정하였는데 상상년에는 57무의 토지에 대하여 1등전의 생산량은 40석 60등전의 생산량은 10석이니 청안의 새로 정한 전품으로 계산하면 상상년은 3841석, 상중년에는 3457석, 상하년에는 3073석이 되고 중상년에는 2689석, 중중년에는 2304석, 중하년에는 1920석이 되며 하상년에는 1536석, 하중년에는 1152석, 하하년에는 768석이 된다.
공법을 적용할 때는 신유년은 미두에 합계하여 2580석, 임술년에는 2358석, 개해년에는 특히 감면하여 1194석이 되고, 손실을 다룰 때는 기민년은 1003석, 경칙년은 1515석이 된다. 비인의 새로 정한 전분으로 계산한다면 상상년에는 2254석, 상중년에는 2002석, 상하년에는 1780석이고 중상년에는 1557석, 중중년에는 1335석, 중하년에는 1112석이 되며 하상년에는 890석, 하중년에는 667석, 하하년에는 445석이 된다. 공법을 적용한 때는 신유년에는 1336석, 임술년에는 1359석이 된다. 손실을 따를 때는 모년은 790석, 기민년은 1200석, 경신년은 294석이 된다. 내 생각으로는 고려의 세법이 어떤 것은 3, 4분의 1을 취하고 어떤 것은 5, 6분의 1을 취하여 그 방민함이 심하였으나 그년의 관리들이 손실을 다룰 때는 너무 소홀히 하여 수십 년의 일을 수세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사람들이 마음의 습관이 되어 지금의 이 세법을 비록 선왕의 11지법을 정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다 알겠는가. 이제 두 고을에서 산출한 수량을 보니 너무 과정한 듯한 의심이 난다. 장차 대신들과 함께 다시 의논할 것이니 경은 그런 줄 알고 비밀에 붙여 노스라 하지 말라고 하였다. 박민은 조세를 많이 거두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4일 경우 7번째 기사 도제찰사 황부인에게 소로가무의 거취에 대한 유서를 내리다. 평안도 황빌도 도제찰사 황부인에게 유서를 내리기를 경이 아랫바의 소로가무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부모와 함께 성밖에 같이 살고자 한다는 사유는 내가 자세히 알아노라. 전일에 도제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의 약속에 따라 부모를 거느리고 와서 성 안에 살게 하고 성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경은 도제찰사와 같이 의논하되 만약 나가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거든 마땅히 국가의 명령으로서 타이르고 그의 아내와 함께 성밖에 나가 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4일 경우 8번째 기사 승문은 제주들로 하여금 관리의 건태 상황을 등재하게 하다. 2조에 전지하기를 승문은 제주들은 매월 3번씩 본원에서 좌기하여 그 이문의 고하와 관리의 건태 상황을 등재하여 매월 금음에 계사하여 계문하는 것으로 길이 항식을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5일 신미 첫번째 기사 각도 관찰사, 제재사, 처치사 등에게 외구의 침탈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유시하다. 그늘의 경상도 전라도의 관찰사가 치기하기를 외선 두 척이 바다 가운데에 도서에 출몰했다고 하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외구의 소식이 근래에 잇따라 끊어지지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외적이 여러 섬을 횡행하면서 형체를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 우리의 허실을 엿보다가 어떤 시기를 노려 일어나서 쥐 같은 도둑질을 해묻도록 해보려고 하는 계획일 것이다. 소문을 들으니 각도의 수륙의 여러 장수들은 모든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일에 혹은 전심을 하지 아니하고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을 딴 곳에다 부리고 있어 입번을 하지 않는 자가 매우 많으며 선척과 병장의 수리, 봉화와 척후의 대비에도 또한 유의하지 않는다고 하니 만약 위급한 일이라도 있게 되면 반드시 헤아리지 못할 근심을 가져올 것이다. 경들은 이것을 자세히 알아서 해상과 육지의 방어와 수비에 엄중한 검찰과 핵실을 이행하여 봉화를 조심하고 척구를 먼 곳까지 배치하며 전함을 수리하고 병장을 정비하여 항상 적을 눈앞에 보는 것과 같은 태세를 갖추고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소홀함이 없게 하라. 혹 적이 오는 것을 만나거든 그들을 출몰을 타서 남김없이 초멸하여 저 적들이 업신여기는 바가 되지 말게 하라 하고 또 경상도 전라도의 관찰사 도제찰사 수군 처치사에게 유시하기를 남해 거제 등의 고을은 모두가 바다 가운데에 있어 형세가 매우 고단하다. 하룻밤 한 차례의 조수 때에 여러 무리들이 엄습하여 올런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니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일에
더욱 근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귀화한 외인 원건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유의 두 벌과 말 한 피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7일 개유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함길도 평안도에 군량을 비축할 계책을 아뢰니 이를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다. 호조에서 전운색의 첩정에 의하여 함길도 평안도에 군량을 비축할 계책을 아뢰기를 매년 경상도의 경주와 안동도의 각 고을, 군자, 미두 합계 3,190석을 강원도의 평해, 울진, 삼척 등의 세 고을에 수송하게 하고 강원도에서는 다시 함길도의 진명창, 남문진 등처에 수송하게 할 것, 또 충청도의 군자, 미 1만석을 평안도의 삼화현, 호도에 수송하여 교부하도록 항식을 삼을 것. 1. 재영감에 바치는 강원도 함길도의 신세포를 민간의 작곡과 교육하여 모두 각 고을에 바치게 할 것. 1. 황해, 강원 두 도의 조세 중에서 보리, 콩을 제외한 그 밖의 미곡을 매년 추수때를 당하면 그 해의 풍흉을 보아서 황해도의 미곡은 평양으로 강원도의 미곡은 안변으로 수송하게 되니 만약에 그 두 도의 군량이 부족할 경우라면 그 인근에 있는 각 도의 곡식을 그때그때에 따라 장량하여 차례로 전수하게 할 것. 1. 이 앞서 강축 600부를 평안도의 구황 미두를 중화현에 수송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강축을 각 고을에 나눠 주었으니 청하건대 각 고을의 관청과 민간의 운수는 죄다 강축으로 수송하도록 항상 연습을 쌓게 하라.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이 앞서 군자감의 미국 10만석을 평안도에 운송하고 경상도의 조세 6만석을 함길도에 운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길도에 운송할 6만석을 금년에 만약 다 운송을 마치지 못한다면 명년을 기다려서 다 운송하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강원도의 백성들은 휴식할 겨를이 없으므로 불가한 일이 없는데 이전에 없었던 강원도 황해도의 곡식을 만약에 또 매년 조운하게 한다면 물길도 위험한 데다가 혹 풍랑이라도 만나면 미곡만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인명도 염려되니 청하건대 평안 함길도의 1, 2년간의 지용과 축성 방어에 소용되는 군량과 구황용 잔물을 과거 2, 3년의 실지 비용의 수에 준하여 계산하게 하되 만약 부족함이 있거든 임시로 결정 장량하여 조전하게 하고 매년 조전하는 폐단은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1조 제2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며 제4조의 재용감에 바치는 신세포를 민간의 잡곡으로 교역하여 바치게 한다는 것도 3년을 기한으로 하여 그 편부를 아랜대로 시험하게 하시고 제5조의 강원 황해도의 조세 중에서 보리와 콩을 제외한 그 밖의 미곡을 평안도에 이전하는 것과 제6조의 강축을 사용 연습하는 것도 모두 개청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8월 2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제멋대로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한 죄로 호조 참반 조혜를 파면하다. 도지무 호조 참판 조회가 사냥 때문에 밤에 돌아와 군사들을 거느린 채 제모들의 성문을 들어왔는데 일이 발각되며 드디어 그 벼슬을 파면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미곡을 조운하다가 사명이 조난당하다. 면천 사람이 전라도 미곡을 조운하다가 파선이 되어 내 사람이 간 곳을 모르게 되었으므로 경기 충청 감사에게 명하여 사람을 찾아서 찾게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맹상이 겸직인 지 평해군사와 월성포 만해를 따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다. 앞서의 강원도 관찰사 이명상이 아뢰기를 지 평해군사는 월성포 만호를 관례로 겸하고 있으나 만약 적변이 있으면 사실상
두 가지로 일하기가 어렵사오니 청하건대 만원은 따로 임명하여 그 임무를 전담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강원도는 외적의 길목이 아니니 종전대로 겸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는지라 맹상이 다시 아뢰기를 평예군은 원래 업의 성이 없어서 실어들인 미국을 다 땅에다 노적하여 두오니 만약 외적이 가만히 들어와서 도둑질해 나가게 되면 쌓아두었던 양국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되고 맙니다. 평예군수가 한 몸으로 실상 두 일을 하기 어렵사오니 만호를 따로 보내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상임으로 둘 수가 없사오면 조전과 성 쌓는데 곡식 실어드리는 동안에 임시로라도 두는 것이 좋겠었고 만약 관원을 너무 늘리는 것이 된다면 수산포 천호를 월성포에 옮겨 임명하시고 수산포는 울진 혈령으로 하여금 수산포를 겸임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앉아 병조에서 의정부에 보내기를 월상포 만원은 존전대로 겸임하도록 의논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시 고칠 수가 없고 또 멀리서 요량해 하기도 어려우니 청하건대 대신을 보내어 실정을 살핀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관찰사에 아랜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3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수비색 제조 진양대군 유가 죽음을 넣는 관의 제조 시기에 대해 아뢰다. 진양대군 이유와 조하찬성 하연이 아뢰기를 안늘은 몸을 직접 넣는 너린이 마땅히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고 얘기에 이르기를 입관한 뒤에 열흘이 되거든 제목을 넣어 말린다 하였은즉 바깥늘은 비록 뒤에 만들어도 좋을 것이니 만약 뒤에 만들어도 된다면 그 제목을 미리 장만함도 옳지 않습니다. 또 가래에는 널에 못을 쓴다고 하고 옛날에는 언칙자로 하였다 하니 못과 언칙자가 어느 것이 좋을지 알 수 없사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자는 수령을 정하는 것이 옛날 법이 아니라 하나 진나라 한나라 때부터 있었고 태조와 태종 때에도 다 능을 정하셨던 것이며 얘기에 비록 이르기를 입관한 뒤 열흘이 되면 제목을 펴서 말린다 하였으나 이미 몸을 넣을 안 너를 만들었으면 비록 바깥너를 미리 만들어 둔다 한들 무엇이 불가하며 제목을 미리 장만한도 무엇이 불가하겠느냐. 내 생각으로는 다 괜찮을 것 같으니 견주 의논하여 아뢰고 못과 언칙자의 좋고 나쁜 점도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